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제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납북자 가족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을 해왔던 파주 김경일 시장도 현장을 찾아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어제 날렸어요? 바람 때문에 못 날렸다는 뉴스가 본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중단이 됐는데요. 사실 그 납북자 가족단체가 전날 밤부터 천막을 설치하고 바람 방향을 좀 살펴봤다고 하는데 1970년대 북한으로 납치됐던 가족들의 이름과 사진으로 만든 전단 만장을 풍선 10개에 나눠서 이제 살포할 계획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오전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고 저녁으로 보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녁도 이제 풍속이나 풍향이 맞지 않아서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결국 어제 하루 종일 임진각은 대북 전단을 날리려고 했던 납북자 가족단체 그리고 또 그걸 막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뒤엉키면서 이 양쪽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600명까지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됐습니다. 상당히 좀 어지러웠겠네요, 현장이. 네. 예. 네, 그런데 그 막상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얘기가 좀 줄을 잃었거든요. 전단이 아니라? 네.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관련 내용을 해서 김경일 파주시장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변한 게 없고요. 하나 변한 건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지금 대북 전단을 못 날리기 하니까 지금 이게 오물풍선은 안 와요. 근데 대북 방송을 계속하고 있으니 네. 거기서도 대남 방송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파주 시민들의 그 고통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기조를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제 지금에서야 이해가 가잖아요. 네. 긴장관계를 높이고 무인기도 막 평양 상공에 보내고 만약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상황으로 좀 몰고 간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게 그런 상황들까지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예. 네, 이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큰 흐름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니까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북 방송을 하니까 대남 방송이 있었던 그런 긴장 관계가 그렇죠,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파주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파주 시민들도 이제 법원에 대북 전단 살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걸 법원이 지난 2월에 이제 그 기각을 시키면서 다시 명분이 또 생긴 셈이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적어도 전단지 살포를 못하는 동안은 북한에서 오물풍선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북 방송기 방송을 계속 유지를 했던 거고요. 네. 거기에 맞서서 북한도 대남 방송을 계속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그 주민들도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려 왔던 거죠. 이 소음 피해는 그러니까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 계속됐다는 겁니까, 이게? 네, 계속되어 왔고 최근에는 확성기를 또 추가로 설치하면서 북한이? 네, 그 방향을 또 민가 쪽으로 돌려서 더 피해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파주 대성동 마을 같은 경우는 북한과 거의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좀 극심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주민들 고통이 크다 보니까 작년에 국감장에 나가서 파주시장과 경기지사가 또 호소를 하기도 했고 또 접경 지역 주민들도 무릎까지 꿇어서 이제 호소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파주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강화 지역도 굉장히 심한데요. 예. 때문에 지난 2월에 주민들이 대북 방송을 제발 멈춰달라라고 탄원서를 냈고 군수가 직접 만나서 공식적으로 요청도 했는데 국방부도 그때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의 요구는 국방부를 상대로 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좀 중단해달라 이런 요구였던 거예요. 네, 근데 국방부는 묵묵부답. 그렇죠. 관련 내용에서 김경일 시장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통일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대화를 안 하니까 그 삶에 직결된 부분들이잖아요. 야, 참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굉장히 시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북쪽에다가 대남 방송을 중지해서 그걸 요청해야 이 실마리가 좀 먼저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고 네, 근데 현 정부가 대행 정부잖아요. 네. 대행 정부가 과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결정을 할까요? 여기는 물음표가 좀 찍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전격 중단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검토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도 최소 2달 동안은 이 피해가 지속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인 그 2달인 거죠. 건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예. 이렇게 뭐 남북한의 어떤 정부의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지듯이 주민들만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건데 과연 고래 싸움에 실효가 있는가라고
계속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너무나 심각한 피해가 있는데 계속 이제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게 그 대남 방송 소음이 어느 정도 이제 그때 이제 서북 5도 주민 한 분 연결해 가지고 그 대남 방송 그걸 한번 들어봤거든요. 어우, 그 심하던데요. 심각합니다. 소리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매일 밤에 막 계속 그 얘기를 듣고 밤잠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주민들이 그러니까 고통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몇 달째 계속 이러고 있는 거다. 9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해결해 달라. 이게 지금 이제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의 요구다 이런 거잖아요. 예, 전단 그렇습니다. 이전에. 전단 이전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정부 차원의 결정을 해야만 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안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